대화를 좀 하려고. 잠깐만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임병현입니다. 사실 이게 후속 관리를 사업 시작하고 나서 제가 EVP 때 강의하고 이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사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뛰는 시기가 IMM부터 VP, EVP까지 아주 치열하게 현장에서 테이블 미팅을 통해서 고객들하고 굉장히 접점해서 어, 하시는 분들이 이 강의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지만 제가 요즘 또 너무 신기하게, 제가 지난달에 한 9분을 소개를 받았거든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이게 뭐 때문인지, 한번 좀 정리를 이 시간을 통해서 좀 해봤고요. 음, 음. PM앱이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PM 비즈니스 맵.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어떤 가이드,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이 PM앱을 저는 어떤 한 분에 대입해가지고 쭉 이렇게 플로우 차트처럼 이제 대입을 하고는 하는데 처음에 명단 작성을 하고 그리고 컨택, 약속, 그리고 만남을 통해서 어떤 분은 저희는 그렇잖아요. 확연하게 저희는 나뉘잖아요. 누군가는 뭐를 하죠? 누군가는 소비자가 되기도 하고 누군가는 사업자가 되기도 해요. 저희는 첫 만남에서 대부분 이게 명확하게 갈리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심플하게 안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후속 관리, 소비자를 관리하는 거는 저희가 후속 관리, 팔로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사업자는 팔로우 스루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건 두 가지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첫 번째로 만나서 제품을 전달했을 때 일단 사업과 제품을 전달했을 때 소비자분들 어떻게 관리하는지 요거를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집중적으로 제가 했던 방법을 그냥 했던 방법을 다 써봤어요, 오늘. 다른 강의를 듣거나 이렇게 뭐 하지 않고 했던 걸 그대로 한번 전달을 드려볼게요. 자, 그럼 후속 관리를 왜 해야 되냐? 먼저 항상 저희가 어떤 일을 할 때 목적 의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Y가 되게 중요한데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이 단순하게 팔고 끝나는 일이 아니죠. 저희가 오토십을 전달하거나 풀세트 전달하거나 했을 때 단순하게 팔고 끝나면 이거는 확장이 없잖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이 저희가 사실 확장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네트가 일을 하게끔 하는 마케팅이란 그런 뜻인데 이 네트라는 건 사실 소비자 그리고 매니저 이렇게 사람 그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히 매출이 일어나고 나서 뭐 그냥 끝 이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뭐 소통을 해서 확장을 하는 것. 이게 바로 후속 관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후속 관리라고 하는 거는 목적이 저희가 그분뿐만 아니라 소비자뿐만 아니라 그분의 가족까지 충성 고객이죠. 사실 예, 매니아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누구나 다 사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냥 소비만 할래요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매니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서 뭐 좋다 하면은 그쪽 물건 또 사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굉장히 갈대와 같잖아요. 여기 가서 뭐 사고 저기 가서 뭐 사고 이거 좋다 하면 저거 사고 이렇지 않게 흔들리지 않는 뿌리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이 후속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니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사업자로 가는 지름길이 되겠죠. 혼자 매니저 유지 포인트를 하시는 분도 있고요. 가족과 함께 먹다 보니까 나홀로 사업자가 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렇게 그 단위로 또 그대로 복제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업자로 가는 지름길. 예. 그리고 나의 그룹 매출을 최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후속 관리를 통해서. 이건 뭐냐면, 제 1대, 2대, 3대, 4대 그 내려갈 때 1대가 되기 전에 그 소비자들 있잖아요. 매니저가 되기 전에 매니저가 되지 않은 그 소비자들 매출. 저희가 독일 전산에서 보시면, 그룹 매출이 떠요. 오토십 개수, 그리고 그 밑에 그룹 매출의 포인트가 뜨는데, 이거는 매니저가 되지 않은 나의 소비자 매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의 그룹 매출을 최대화시킬 수가 있어요.
예, 이렇게 되면은요, 뭐가 좋냐면요, 당연히 나의 포인트, 뭐, 직급 가거나 이런 포인트에도 플러스가 되긴 하지만, 리더십 수당도 또 극대화가 되죠. 예, 저희가 직대를 늘릴수록 리더십 수당을 극대화,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다 보상에서 배우셨잖아요. 그겁니다. 그래서 직급을 아무리 가더라도 저희 보상 플랜과 한 방향 정렬을 해서 계속 직대를 늘리다 보면 후속 관리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로 이 후속 관리는 이렇게 해서 해야 된다는 거고요. 저는 이 플랜을 좀 머릿속에 갖고 있었어요. 지난달, 제가, 그 소개를 받을 때 한 분에게 제가 어떤 얘기를 이 버릇처럼 얘기를 하냐면, 5명 오토십을 소개해보세요. 5명 오토십 소개해보세요. 소개해보세요. 이 얘기를 계속 진짜 입버릇처럼 말씀을 드렸거든요. 뭐, 제주도 가서든, 누구를 후원하든, 어찌됐든 한 사람에게 소비자에게는 무조건 오토십 5명을 소개해라. 라고 마치 미션처럼 이렇게 줬는데, 그 머릿속에는 이거예요. 바로 내가 5명에게 전달을 하고, 그들이 각각 5명에게 전달을 했을 때, 이게 제가 처음에 전달한 5명과 그리고 그 5명이 각각 5명에게 전달한 25명이 합해졌을 때 저희가 오토십 31개가 되거든요. 오토십만 전달했을 때예요. 예. 이렇게 되면 심플하게 IMM을 갈 수 있는 플랜이 만들어져요. 근데 예전에는 제가 이걸 들었을 때 되게 저 언제 저렇게 내려가지? 라고 했는데요. 이거 순식간에 내려갈 수 있겠어요. 예.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를 제가 지난달에 좀 많이 몸소 느꼈고요. 중요한 건 내가 말을 하냐, 안 하냐예요. 내가 이것을 실천하냐, 안 하냐의 차이인 것 같다라는 거를 또 지난달에 엄청나게 느꼈습니다. 머릿속에 요 IMM 심플 플랜을 갖고, 꼭 후속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외모와 잠시만요. 몸짓과 네. 표정. 자, 그리고, 자, 후속의 첫 번째 단계는요, 저희가 만남, 미팅 장소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막 언급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한번 같이 볼게요, 영상. 말투, 화법 이런 거. 그걸로 우리가 사실 처음 만나면 귀티 난다, 싼티 난다 알지 않나요? 그래서 예전에 당나라 때 과거에서요. 인재 뽑을 때 기준이 신언서판이에요. 몸가짐. 그것도 그때도 똑같아요. 외모. 외모가 품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잘생기면 진짜 유리해요. 귀티 나게 타고난 애들은 일단 유리하죠. 왜냐하면 돈도 많고 다 좋은데 뭔가 여기서 항상 오해받고 막 이제 다른 걸 더 세게 둘러서 커버해야죠. 지금 이게 냉정한 얘기 같지만 인간은 이걸로 움직여요. 우리는 항상 욕망의 세계, 동물적 본능 이거 중시해야 되거든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마티즈 몰고 다니면 항상 구박받는다고. 그래서 그 안에 아무리 보물이 들어있어도요. 겉을 이렇게 해놓으면 그러니까 중생계에선 무시받아요. 음. 자, 이렇게 처음 만났을 때 뭔가 이 사람은 전문가 같고 뭔가 다르다라는 느낌을 좀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메러비안 법칙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메러비안 교수가 얘기를 한 거예요. 시각적인 요소 55%, 그리고 청각적인 요소 38%, 언어적인 요소 7%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우리가 소통을 할 때 이 메러비안 법칙에 의해서 결정이 난다라고 합니다. 시각적인 요소라는 건 뭐냐면 표정이나 그리고 몸짓, 제스처 이것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게 55%라고 하고요. 청각적인 요소, 음성의 높낮이, 너무 일률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말하는 거, 그리고 크기도 조금 조절을 해야겠죠. 그리고 속도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청각적인 요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바로 38%래요. 그 나머지는 언어적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장황하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핵심 내용을 간결하게 전달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되고요. 사람들은 생각보다 집중력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배운 거를 현장에서 막 주저리 주저리 얘기하신 거 금물입니다. 그래서 핵심 내용만 간결하게 전달한다는 거. 그리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전달하셔야 돼요. 말끝을 흐리시면 안 됩니다. 예, 요거를 꼭 기억을 하시고 미팅에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자, 만남을 할 때, 미팅을 할 때 꼭 하셔야 되는 거 있죠. 나의 마이 스토리. 예. 왜 자꾸 이제 처음에 이 만남을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첫 만남에서 했던 것들을 제 소비자들이 보고 본인이 소개한 사람에게 하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만남부터 사실 후속 관리가 저는 스타트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마이 스토리를, 좀 얘기를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충분히 경청하면서 분명히 미팅에 나온 사람들은요, 목적이 있어요. 본인이 이 PM 제품을 소개받고 싶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청을 하시면서 그리고 좀 관심을 보여주셔야 돼요. 메모도 좀 해주시고요. 그 사람, 나름의 특징, 니즈, 이런 것들을 메모를 좀 하시면서 저는 늘 이렇게 메모하면서 듣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에게 집중을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는데요.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경청을 하면 내가 저 사람에게 소중한 사람이구나라고 인지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청을 하시면서 메모를 하는 습관, 요거는 습관을 좀 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가만히 그냥 듣고만 계시는 게 아니라 좀 호응도 해주시고 리액션도 해주시고 공감대 형성을 좀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 미팅에서 간단하게 제품을 안내하고 장황하지 않게 간단하게 그리고 섭취 방법 그리고 타사와의 차별성, 간단 보상 이거는 만났을 때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예,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 저희가 늘 하는 거 있죠. 유스톡 데모 요걸 통해서 테이블 미팅에서 눈으로 직접 보여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사장님들께서 테이블 미팅에서 하는 것들이 소비자들이 또 누군가에게 본인의 가정에서 아니 그 미팅 장소에서 그 소비자들이 직접 해요. 제가 오메가 실험하고 액티바이드 실험하잖아요. 커피믹스 실험하면 그 소비자분들도 또 소개하는 분에게 그런 실험을 데몬스트레이션을 직접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빠뜨리지 마시고 좀 해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트의 확장 여부는 첫 번째 만남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 사람은 다르다라는 인지를 꼭 그 테이블 미팅에서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김서영 사장님이 IM의 트레이닝에서 배웠는데 이걸 하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처음 이제 후속 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제품이 들어가고 나서 당장 뭐부터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갈팡질팡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적어는 봤거든요. IM의 트레이닝에서 받은 내용을 제가 좀 적어봤어요. 제품 들어가자마자 후속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오토십에 대한 이해, 그리고 정확한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해강부, 기본 3종에 좀 다른 제품이 있다라는 걸 좀 안내를 해주셔야 돼요. 예. 기본 3종이 딱 고객들이 대부분 저희가 포커스를 기본 3종에만 맞추고 있다라 보니까 기본 3종에 다른 제품이 없는 걸로 알고 계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카다로그의 뒤에 다른 제품이 있는 거를 마지막 클로징 하시고 또 추가적으로 그분한테 또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기본 3종을 저희 거 먹는데 단백질이나 콜라겐 제품, 이런 관절에 좋은 것들은 또 다른 제품, 타사 제품을 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희 회사에서 나온지 몰랐대요. 이런 분들 계시기 때문에 안내를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클로징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카톡방에 초대하는 거예요. 카톡방은 저희가 온라인 세미나장이잖아요. 예, 그쵸. 온라인 세미나장이기 때문에 카톡방에 반드시 초대해 주시고요. 저희가 만남에서 그 카톡방 초대가 안 되고 어떤 카톡이나 이렇게 전달해가지고 카톡방 초대를 하게 되면 대부분은 입장을 잘 못하세요. 어, 아니면은 하실 수 있는 분도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났을 때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그 자리에서 카톡방 초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모음 처리 해주시면 좋겠죠. 네. 그리고 거기서 티업을 좀 해주시면 좋아요. 제품 정보나 프로모션 정보, 다른 소비자들의 체험 사례 가 공유가 된다. 질문을 하시거나 이럴 때 이 방을 활용하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고요.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법칙이 사실 숨어 있습니다. 제가 백날 체험 사례 좋다. 제품 정보 맨날 좋다. 이 제품 PM이 최고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100번 말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의 체험 사례 이런 것들이 훨씬 효과가 좋다라는 거죠. 바로 호일러 법칙이 들어가 있는 건데 저는 꼭 이 얘기를 해줘요.
퇴장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른 분들 사례 꼭 보세요. 그리고 한꺼번에 이거 계속해서 뭔가 떠 있어도 보시지 못하더라도 시간을 내서 꼭 보세요. 라고 얘기를 해드려요. 예. 그리고 이 말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예. 그리고 전화를 좀 하고, 그다음에 방문은 한 일주일 넘어서 거의 한 2주 정도 넘어서 저는 이제 한번 약속을 잡아서 만나고, 만났습니다. 그리고, 만났을 때 뭐 데모를 하고 또 커피, 오메가 시럽. 이것도, 어, 새로운 멤버가 추가될 때마다 계속해서 보여줘야 돼요.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액티바이즈에 대한 반응, 이런 것들을 좀 다른 분들 저희 책자에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좀 보여주면서 궁금증을 좀 해결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분의 뭐 기저 질환이 있는지, 약을 복용하는 게 있는지, 그리고 제품을 설명하면서 주변 명단, 그리고 보상을 설명하면서 돈 벌고 싶으신 분, 추가 소득 원하시는 분 있는지, 주변 명단 등을 따로 기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처음 만났을 때 사진을 좀 찍어놔요. 예. 사실 사진을 안 찍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 테이블 미팅에서 그 리딩 하는 게, 내가 리딩을 했다, 안 했다, 이게 보면은요, 사진을 찍느냐, 안 찍느냐예요. 소비자가 거기에서 사진을 찍는 거는 제가 리딩을 잘 했을 때 대부분 사진을 잘 찍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소통은 저는 3일 동안은 매일 해줘요. 3일은 그냥 쭈루룩 해줍니다. 여기 소통을 1일, 3일, 7일, 14일, 그리고 일주일 다 간격으로 해준다라고 했는데 저는 처음에 딱 얘기를 해요. 3일은 제가 안내해 드릴 거예요. 톡방에 들어왔다고 단체 톡방에 들어왔어도 제가 개인적으로 보내드립니다. 왜냐하면 단체 톡방에서 그걸 안내하진 않잖아요. 드시는 방법을 따로 안내하진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딱 3일만 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실예를 좀 들어봤어요. 제가 좀 안 보여가지고 제 얼굴이 잠깐만요. 제가 8월 23일 날 처음으로 이제 소개받은 분 이렇게 후속 관리를 한 거예요. 23일 날 아침 7시에 카톡 보냈네요, 혼자. 예, 굿모닝 하면서, 첫 번째 1일차는 주스 드시는 방법을 보내드려요. 그 전에 테이블 미팅에서 한번 언급을 했지만, 다시 또 제가 언급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배송 일자 조회해서 배송되기 전에 한번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저는 그날 당일날 배송되는 거 확인하고 그날 아침에 보낸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내주고요. 대꾸 안 해요. 첫 번째 날은. 근데 두 번째 날 또 보내줬죠. 두 번째 날은 전 정해져 있거든요. 플러시 반응, 플러시 효과 요거에 대해서 보내드리고요. 그랬더니 이제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답 안 하시는 분도 계세요. 예, 안 하시는 분도 계신데 어쨌든 저는 그냥 제가 보내드릴 정보만 보내드리면 되니까 일단 대답을 안 하더라도 제 역할을 하면 돼요. 그리고 3일차는 호전 반응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립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게 제가 정기적으로 딱 3일만 저는 정보를 딱 보내드리고 그 이후부터는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전화 한 번씩 해요. 그래서 제가 28일 날 5일 정도 있다가 이렇게 보냈네요. 좋은 아침이다. 잘 드시고 계시죠? 아침에 선선해졌어요. 이러면서, 제가 이렇게 반응 나온 거를 좀 보내드려요. 어제 운전을 많이 했더니 손목이 유난히 빨갛네요. 라고 보내드렸더니, 이렇게 또 열심히 잘 먹고 있다. 라고 하시면서 본인의 또 사례도 저한테 또 얘기를 해주시죠. 그래서, 네, 고맙습니다. 하고, 그랬더니 그날 바로 매니저님 아는 동생이 우리 먹는 거 먹고 싶다고 한다. 연락 좀 달라. 이렇게 해서 바로 그러니까 연락을 하니까 마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처럼, 그죠? 그렇게 저한테 소개를 해준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단톡방에 초대하는 거, 그리고 호전 반응에 대한 케어를 좀,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분과 같이 드셨던 분이 이 눈에 실핏줄이 너무 심하게 터진 거예요. 그 호전이 너무 심하게 나와서 다 그때 같이 테이블 미팅에서 네 분을 제가 소개를 받았었는데, 첫 번째 미팅에서 네 명을 소개받았었는데, 네 명이 이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끼리 만나서 호전에 대해서 얘기하고
근데 모르는 사람들끼리 얘기해봤자 해결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랑 소통하다가 제가 이렇게 제 강의, 호전 반응 있는 게 좋을까요? 없는 게 좋을까요? 이 강의를 영상 보시라고 30분쯤 눈과 관련된 것도 나와요라고 보내드린 거죠. 이렇게 영상도 보내드리면 돼요. 호전이 나왔을 때는 제가 말하는 것, 이런 게 조금 신빙성이 떨어지거나 객관적인 자료로 좀 데이터를 제시를 해야겠다 싶을 때는 강의를 보내드리거나 아니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발췌해서 보내드려도 됩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동안 연락을 제가 안 했어요. 그쵸? 8월 29일 날 이렇게 마지막 소통하고요. 주구장창 전화하진 않아요. 이분들만 제가 뭐 관리자는 아니잖아요. 매니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또 일주일 있다가 그냥 안부 전화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이나금 사장님도 신뢰 쌓게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냥 소통하는 거예요. 한 번씩 안부 전환하고 안부 인사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명절이 또 껴있어가지고 잘 지냈냐고, 이렇게 하고 나서 이분이 소개한 분에 대해서 또 입금 들어간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더니, 이런 즐거움이 있다고. 한 분 소개했는데, 요렇게 28,000원 들어간 거 가지고도 이렇게 또 리액션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소비자들은 한 분에 대한 캐시백도 굉장히 이게, 색다른 경험이구나. 이걸 또 저는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한 또 일주일 정도 있다가 제가, 잘 계시죠? 거기에 일정이 있는데 한번 놀러 갈게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날 제가 다른 미팅이 있었어요. 옆 동네에서. 그래서 진짜로 가는 김에 한번 들를까라고 하고, 왜냐하면 보상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이 타이밍에서 보상이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렇게 약속을 잡고 간 거예요. 가서 이제 액티브 프로모션 얘기도 하고, 말일날 또 품절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액티브 프로모션도 다 유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또 다른 분이세요. 이분은 다른 분인데, 이분이 눈 실핏줄이 엄청나게 터진 분이거든요. 이분이 이 눈 충혈 때문에 저한테 너무 무섭다고 이거 PM 제품 못 먹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저도 잠깐 이렇게 좀 연락을 안 했었어요. 계속 제 기운이 빠지니까 소통을 하면. 그래서 안 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갑자기. 8월 달에 제품이 들어갔는데 한 달 정도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두 명을 소개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러자 해서 약속을 잡은 거죠. 이렇게 9월 23일 날 해서 약속을 잡게 됐고, 그리고 만나서 두 분을 제가 지난번에 소개를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분도 주말에 주일이라서 업무 안 보겠네요. 라고 하면서, 괜찮다고 했더니, 한 사람 회원 가입 더요. 이렇게 또 저한테 계속 이렇게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당이 들어갈 때 뒷자리에 제가 이렇게 해드리잖아요. 처리를 해드리잖아요. 그랬더니 이 커미션에 대해서 돈 들어가고 나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이게 보상이냐고, 이게 커미션 들어오냐, 소개비냐고, 라고 하시면서 보상을 듣고 싶다고 하시면서 저한테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또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게 너무 신기한 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왜 저한테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냐라고 했더니 달라 보였대요. 다른 사람들하고. 어, 그 전에 이미 PM을 드시던 분도 여기 있었는데, 그분들은 어떤 보상이나 제품에 대해서, 그리고 데몬스트레이션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안내를 받지 못했다라고요. 그래서 좀 다르다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느꼈기 때문에 누군가를 소개해줘도 될 것 같다라는 그 인상을 받았다라고 해요. 그리고 프로필도요, 제가 변경되는 거 이런 거 수시로 보시더라고요. 요즘은 자동으로 뜨잖아요. 그래서 사업가 포스가 느껴지는 그런 프로필로 변경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예, 한 번씩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1일차 됐을 때 섭취하는 방법이나 아니면은, 직접 소통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이렇게 글로 다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1일차에 받으셨는지, 그리고 드셔보셨는지 물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안내한 방법대로 잘 드시고 계신지 소통하시면 돼요. 그 카톡방 안내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예, 그리고 계속해서 7일차에도 그냥 특별하게 뭐 반응 없냐, 이렇게 계속 물어보기가 좀 그러면 그냥 안부로 그냥 잘 지내고 계시냐, 별일 없으시죠? 라고 하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후속을 할 때 이 보상을 어디까지 풀어야 되는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보상은요, 처음부터 풀보상 저는 풀지 않아요. 처음에는, 일단, 이분들이 소개하는 거를 엄청나게 강조해요. 소개해야 된다. 이 제품은, 저희 제품은 무조건 소개 안 하고 드시는 분이 없다. 제품력이 좋고 누구에게 소개했을 때 절대 욕먹지 않은 제품이기 때문에 이거 다 공짜로 드신다. 그래서 소개 안 하시는 분 언니밖에 없어요. 라고.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요. 처음 만남에서는 그래서 소개가 자연스러운 거다. 이거를 거의 세뇌 수준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왜 소개하는 사람에게 돈이 들어가는 게 맞는 건지를, 이게 당연한 거를 굉장히 많이 강조해서 인지를 시킵니다. 그리고 회원과 매니저에 대해서 구분을 해줘요. 오토십만 신청하게 되면 혹은 풀세만 신청하게 되면 나로부터 인해 발생되는 간접소득을 못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3개월만 먹어볼래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쵸? 그럼 오토십 들어가게 되고 그분들에게는 그냥 미션을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5명 일단 소개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요, 5명까지는 안 되더라도 1명, 2명을 소개하거든요. 그러면 그 2명 들어가는 사이에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직접 추천 수당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분들이 당연하게 보상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요, 혼줄 보상 꼭 얘기해요. 무조건 1명이라도 소개해야 된다. 예, 저희 그룹에 실제 애가 있잖아요. 그쵸? 김승준 그룹장님 산하의 서해나 그룹장님, 그리고 그분이 미용실, 또 아는 동생에게 소개해서 그분이 한성주 그룹장님, 그리고 그분 하나로 우리 정수진 그룹장님과 저희가 있는 거잖아요. 예. 이 한 라인으로도 돈이 되는 거를 엄청나게 강조해요. 그래서 본인이 소개하는 사람이 아닌 그 밑에에서라도 어디서라도 빵 터질 수 있다라는 거를 엄청나게, 예, 제가 얘기를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꼭 소개를 받는 거. 그리고 회원인 경우,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5명. 꼭 얘기를 하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 중에 네트워크 관심 있는 분들 무조건 소개를 하셔라. 네트워크 하시다가 지금 안 하신 분 저한테 소개해줘라. 그렇게 되면 그분이 열심히 하게 되면 언니도 훨씬 더 많은 소득을 벌 수 있다라고, 그래서 주위에 관심을 갖게끔 그렇게 명단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중국 비전도 얘기해요. 중국 사람들 아는 분 있으면 무조건 소개시켜라. 그분들로 인해서 글로벌 사업이 확장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저는 중국 비전도 다 얘기해요. 예, 그리고 자동차 보너스, 그리고 여행사진, 이거 제 자랑 막 하는 거죠. 남편하고 저 같이 갖고 있는 사진 보여주기도 하고, 여행 간 사진 보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어제 처음으로 연금에 대한 비전을, 가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래도, 연금도 줘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그 선입견 때문에 이걸 넘어서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본인이 소득도 있고 하니까, 일단 자기가 더 열심히 먹어보겠다라고까지 하고 말하는데, 이 연금에 대한 비전이 앞으로 저희한테 또 하나의 플랜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상은 사장님들께서 다 알고 계신 내용이에요, 사실. 다 알고 계신 내용인데,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적시적소에 잘 풀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열정적으로 전달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쭈뼛쭈뼛 하지 마시고 내가 알고 있는 거, 이분에게 어떤 보상으로 이분이 머리가 트이가 뚜껑이 날아갈까, 이런 걸 상상하시면서 열정적으로 설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얘기한 게 이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소개를 하는지 여쭤봤을 때 다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 그리고 보상을 알고 소개하신 분들 계시고요. 더 소개한 분도 계시고, 진짜 제품력에 반해서 정말 도와주고 싶어서 소개하신 분들도 계세요. 다 중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건 전 이거라고 생각해요. 테이블 미팅, 그리고 통화할 때 제가 상대방을 리드할 줄 알아야 돼요. 어, 듣기는 듣지만 끌려갈 듯 하면서 제가 이끌어야 됩니다. 모든 게 다 리딩이에요. 예.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 체크 포인트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첫 만남부터 오토십 5개씩. 예.
전달을 하고요. 그래서 IMM 만드는 거 내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만났을 때, 두 번째 만났을 때, 세 번째 만났을 때는 좋아진 점을 물어봐요. 근데 언니는 지난번에 실핏줄이 터져가지고 눈이 터져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뭐가 좋아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예, 계속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들이 정말 또 방언이 터진 것처럼 저한테는 얘기를 안 했었는데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좋아진 거를 이미 그러기 위해서 정리가 한번 되어 있어야겠죠. 내가 좋아진 거, PM을 먹고 내가 좋아진 것도 우리 사장님들 각자 정리해 놓은 게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레버리지 보상 유통 이 5개씩 오토십으로 전달했을 때 레버리지 있죠. 1단계에서 5명, 2단계에서 25명, 3단계에서 125명, 4단계에서 625명, 5단계에서 3,125명, 6단계에서 어떻게 되는가지 총 했을 때 19,530명 나오는 거. 이 레버리지 보상 유통을 그 자리에서 동그라미 5개로 그려주셔야 돼요. 생생하게. 네. 이거를 잊지 말고 꼭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고객별로 나타날 수 있는 호전 반응, 이런 거는 클로징 하시고 바로 또 얘기를 해주셔야지 저에 대한 신뢰감이 굉장히 상승합니다. 그리고 돈 버는 거 관심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때 니즈 파악, 이분이 건강만 원하시는지, 건강을 하시면서 돈까지 벌기를 원하시는지를 파악을 잘 하시면 됩니다. 자, 관리자와 리더의 차이. 이게 이렇게 후속 관리를 하다 보면, 아, 내가 너무 소비자 관리만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관리의 늪에 빠지지 마시길 바라고요. 이게 관리만 하는 것과 내가 사업가로서 사업을 하는 것은 한 끗 차이예요, 사실. 제가 보상을 전달하고 제가 사업하는 모습이 사업가의 모습으로 비춰지면, 그들의 눈에 비춰지게 되면 사실 관리자, 매니저가 아닌 사업가로서 인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관리자와 리더의 차이를 그들에게 좀 내 모습에서 보여줄 수 있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관리자는 평범을 장려하지만 리더는 꿈을 꾸게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무엇으로 보고 있는지, 판매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는지, 아니면 사업가로 보고 있는지, 요거를 좀 제 모습을 점검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시스템을 잘 활용하셔야 돼요. 소비자방, 예, 소비자방도 잘 활용하시고, 일단 사업자로 연결되시는 분은 저희가 뒤에도 나오겠지만, 어, 조금 이따가 사업자로 하시는 분은 팔로우 수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 서울의 봄에서 이 대사가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네, 그 전두강 대사 중에 하나였는데, 인간이 명령 내리기 좋아하는 것 같지? 아니야. 인간은 강력한 누군가 리드해주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소비자든 이제 막 매니저 패스를 하신 분이든요. 본인이 뭔가 누구에게 명령하고 리드하길 바라는 것보다 일단은 내가 누군가 나를 리드해 주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테이블 미팅이나 아니면 매니저 패스하신 QM 분이나 신규 매니저 분에게나 강력하게 리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요. 잠깐만요. 자, 이 조 지라드라는 분 알고 계신 분 계실 텐데 요 영상 하나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규 고객 유치보다 기존 고객의 만족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바로 조 지라드의 이 영상을 통해서 좀 배우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 자동차 판매왕 조 지라드, 결혼식, 장례식 방문객의 숫자를 확인해 보니 한 사람이 미칠 수 있는 인간관계의 범위가 250명이라는 그 유명한 조 지라드 250의 법칙을 만들어냈습니다. 매일매일 자동차를 5대씩 팔아가지고 기네스북에 올렸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한 거는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고 신뢰를 얻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뒤에는 한 사람의 뒤에는 250명의 잠재 고객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후속 관리를 하다 보면 이렇게 개인적인 타이밍에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뭔가 하시는 일을 뭐 퇴사를 그만두신다든지 뭔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타이밍이 올 때, 이런 개인적인 타이밍이 올 때 그 사업장에 우리가 미팅에 초대를 해야겠죠. 사업으로 안내를 해야겠죠. 그래서 2대1 미팅, 저는 세미나장에 초대하는 거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스폰서와 2대1 미팅 하는 거 강력 추천해 드립니다. 세미나 들으시고 그리고 2대1 미팅 함께 하는 거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 안내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저희 QM방이 또 생겼잖아요. 예, QM방으로 안내하셔서 이분이 처음에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그 본질부터 정확하게 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음. 네, 끝났습니다. 후속 관리의 완료는, 사실 저희가 하는 거는요, PM은, 결론은 저는 그래요. 소비자도 결론은 지속적으로 제품을 먹으려면요, 사업을 해야 돼요.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후속 관리의 완료는 시스템 초대를 해서 최종 종착지는 리크루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본인이 매니저가 되고 사업자가 되면은요. 호정 관리에 연연하지 않고 호정 반응에 연연하지 않고 어쨌든 더 확장을 하려고 하고요. 지속적으로 또 제품도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최종 목적지는 리크루팅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력과 경험치로 사실 승부가 가능해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저희가 고객들을 통해서 개인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실력을 쌓고 계시잖아요. 경험치, 예. 이게 만나면 굉장한 시너지가 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봤을 때 굉장히 전문가적이고 사업가로 인지가 되면 아마 속에는 자동으로 줄줄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강력하게 자신감 있게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